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입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심화가 중요하냐, 선행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정말 논란이 많은 아이템이기도 하죠. 실상 학원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지금 실제 저희 학원의 학부모님께서도 이거 심화를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제가부터 말씀드릴 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이것에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드린 거의 반론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고요. 그 반론에 대한 반론도 전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지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주시고 이런 교육 방침을 가지고 저 사람은 수학 교육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로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청취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그냥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단언하건대 대한민국 수학 교육 현재 체제에서는 선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그냥 단언해서 선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은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심화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이제 깊은 것을 가르치고 되게 뭐랄까 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룬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심화라는 교육 과정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심화 수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수학의 원리적인 부분을 따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저 어려운 문제를 푸는다는 것일까요? 심화를 한다는 게 그냥 최상위 수학, 블랙라벨, 일품 이런 그냥 어려운 문제 푸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심화라고 하니까 뭔가 수학의 본질적인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캐내고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심화라는 건요, 그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똑같은 걸 배워요. 초등학교 때 플러스와 고등학교 때의 플러스가 다르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의 곱셈과 고등학교 때의 곱셈이 다르지 않다고요. 그냥 점점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학교의 어떤 것들을 차용해 가는 것이 굉장히 더 많고요. 중학교 때 중요한 대수학에서의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중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3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요, 고등수학 상이라는 과목에서 다시 한번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다시 배워요. 그런데 이것이 틀릴까요? 아니, 똑같은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걸 배우는데 애들은 다른 걸 배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배우는 공식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중학교 때 배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판별식이라고 요즘에 배우지도 않죠. 판별식이라 쓰는 공식과 고등학교 때 쓰는 공식이 서로 달라요. 지금 교재 실제로 보여드려서 확인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배운 거 서로 다를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에요.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확장된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면요, 아래에 있는 조금 더 작은 개념들은요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대다수가 이렇게 확장되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된 개념을 먼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자, 요만큼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과정, 물론 그 과정이 아예 의미 없는 과정은 절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더 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먼저 배우는 게 낫지, 여기서 그냥 되지도 않는 공식을 막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풀이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배워두는 것이 밑에 문제 푸는 것들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앞선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자기 학년 것들을 배우면요, 되게 쉬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게 풀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어려운 것들, 그 확장된 개념들을 머릿속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쉬운 부분에다 적용하는 것들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선 확장된 개념을 먼저 배우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정말 수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뭘 가르치느냐?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개념서, 고등수학 개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그래요. 정말 개념이랍시고 한 페이지에 공식 쭈루루룩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문제풀이예요. 결국에는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쳐주지 문제에 대해서 수학적인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을 가르치는 식으로 수학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깨보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순마 쿰라우데 교재, 중등교육선, 1등급 원리해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인터넷에서만 주문이 가능했었던 촌철살인, 오른다 곽선생, 요런 문제집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대다수의 흥행은 실패를 해가지고 여전히 그냥 제일 잘 팔리는 것들은 개념 원리라든가 정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죠. 자, 이른바 개념서라고 하고 있는 책이 그 정도입니다. 개념서라고 하는 책이 그저 예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해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요거밖에는 없어요. 그럼 이 개념서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흔히 심화서라고 하는 거 그냥 어떨까요? 그냥 어려운 문제들 잔뜩 모아놨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요, 고등학교 가서 하시면 돼요. 굳이 중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서울이나 예를 들면 좀 특수학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중학교 시험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중등도 심화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지역과 이런 것들이 다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진정한 심화를 한다면은 KMO 같은 것들 준비하시면 돼요. KMO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주최하는 수학 올림피아드인데요. 이제 IMO라고 이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어떤 선발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교육 과정, 시험입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면요, 일단은 첫 번째 봐야 되는 KMO 준비서의 이 첫 번째 권이 정수론이에요. 정수론. 자, 무슨 소리일까요? 정수. 들어가자마자 애들며 귀납법, 귀류법 해가지고는 어떻게 증명하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수학이죠. 수학과 가서도요, 제일 많이 하는 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학과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진정한 수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어렵게만 나온 문제들 푸는 거, 이거는 심화가 아니라요, 그냥 어려운 문제 푸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심화예요? 심화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분수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할 때도 분수랑 나눗셈, 그리고 비와 비율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심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야, 비와 비율은 분수, 나눗셈이랑 똑같아. 그걸 너희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련?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 중에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걔네들이 심화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심화했다는 애들도 전혀 대답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심화를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어려운 문제 풀어봤었다? 요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심화보다는 선행이 중요한 이유는 수학이란 것이 누적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누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아래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것을 쌓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먼저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아래 것들이 제대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위에 쌓아 올리기는 또 굉장히 쉽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아까 다 얘기한 내용이기는 한데,
자, 앞에의 덧셈, 뒤에 중학교 때의 덧셈, 뭐 고등학교 때의 덧셈은 다 똑같은 덧셈입니다. 곱셈도 마찬가지라 뭐 나눗셈, 뺄셈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저 3학년 때 배운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문제를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애들은 이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확장된 개념을 미리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많이 해두면은 밑에 것들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요번에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사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저 직각삼각형이고 뭐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때 항상 제곱이 나오죠. 제곱근을 계산할 줄 알면은 피타고라스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정되기 전에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3학년 2학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곱근을 3학년 1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3학년 1학기 때 제곱근, 루트를 배웁니다. 이 루트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 계산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지금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울 때 전혀 제곱근, 루트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제가 진짜 정말 격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번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오신 어머님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요 2학년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엄청 쉬워졌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요 애들 안 가르쳐 보신 분입니다. 안 가르쳐 보신 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숫자 A만 나와도 X 하나만 나와도 힘든 애인데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풀려면 X제곱이라는 숫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X제곱이라는 숫자와 X라는 숫자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중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실제로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가르쳐 보셨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2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제곱근을 못 쓰니까 피타고라스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수만 나올 수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이 다 정수로만 나오게끔 이렇게 문제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숫자 몇 개만 외우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닮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된 상태에서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 그게 쉬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더. 제곱만, 그냥 일단 숫자 하나만 생각해도 어려운데 그거의 제곱된 숫자와 그것이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제곱근, 루트의 연산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트 x랑 x의 제곱, 요 생각을 바로 우리가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위에 있는 상위 개념 같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접목시키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죠. 지금 뭐 저희 학원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제 시험을 이제 이전에 봤던 친구들 보면은 삼각비 할 때 이미 고등학교 과정 거의 다 나간 친구가 그럼 이거 삼각비 그냥 고등학교 수학 1에 나오는 삼각함수 써가지고 풀어도 되나요? 아, 돼요. 아, 물론 이제 서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절대로 뭐 그냥 문제 푸는데 거기다 이제 답만 체크하면 되는 상황에서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차용을 해오건 안 해오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을 때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본인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애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예, 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선행의 심화보다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결국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 때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이렇게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 뭐 학생부라든가 자기소개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최대한 학교 생활 잘했던 애들을 뽑겠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외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좀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막 준비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준비할 시간에 차라리 학교 생활 조금이라도 더 하고 학생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활동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요, 이게 수학적인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게 정말 지나간 말씀입니다. 심화도 하고 경시대회도 하고 정말 정수론이, 대수론이, 기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가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 이거는 수학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냥 학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게요.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수학학원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 중에는 그냥 수학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항상 플러스 알파는 있잖아요. 성적은 오르고요. 네. 성적이 올라야지 수학하는 재미가 나고 엄마들도 보내는 재미가 나죠.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속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흥미만 있으면 되는데 난 수학 성적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강사 완전 초창기 얘기입니다. 근데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학원 관둬요. 나는 정말 흥미있게 재밌게 가르쳤는데 왜 관두시지? 성적 안 오르니까 관두시죠. 성적이 올라가면서 흥미가 생기고 재미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적이 오른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이 친구가요 수학 성적 잘 받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대학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그냥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학학원을 보내시는 건데, 그럼 수학학원에서는 대학 입학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의 서브 타이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심화가 중요합니까? 선행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요? 이 질문들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입니다.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어머님들이세요. 그리고 일부 중학교 어머님들도 계세요. 초중학교 어머님들만 이 질문을 하십니다. 고등학교쯤 가면요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 심화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상위 10에서 20%, 너무 많이 잡았나요? 그럴 수도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실제 상위 10%, 20% 더 되는 정도 애들만 실제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심화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심화 당연히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심화는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 킬러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문제 풀어봐야 되고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해야 될 거 되게 많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 중 때는요 고민이 돼요. 선행을 해야 되나, 심화를 해야 되나. 예. 그리고 학원에서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진짜 이놈의 업계 얘기라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대부분 심화까지 하는 것들을 바라죠. 왜냐하면 심화까지 해야지 이 학생이요 이 학원에 한 달이라도 더 다니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 고등학교 선행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저는 선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초중등 교사 따로, 고등부 교사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달라요. 초중등만 하시는 분하고 고등 하시는 분의 월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부 선생님들을 초등부, 중등부 가르치는 데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이 업계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에서 심화 연락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나라도 더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는요 실제 그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전제로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요, 특히나 수학학원 선택하실 때는 그 강사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 강사가 그 학원에서 고등부를 운영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강사가 고등부까지 강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고등부의 어떤 입시라든가 수학 체계라든가 거기서 배우는 중요한 것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애들이 요거를 잘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조금 좀 이렇게 힘을 빼도 되겠구나라는 건 이런 완급 조절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에 가서 심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초, 중학교 때 선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등부를 가면요 무조건 심화까지 둬야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고등부 가가지고 선행해야 됩니까? 심화해야 됩니까? 이 말씀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물론 고등 넘어가면 선행이란 게 없겠네요, 일단은. 근데 심화를 거기 가서 하려고 하면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고등부 과정을 어느 정도 선행이 다 되어 있어야지만 고등부 가서 심화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심화를 못 합니다. 중학교 때 심화를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심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문제풀이 하는데요, 진짜 어느 전에 엔간한 인문계 2학년 1학년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그냥 교과서 문제에다가 문제집 한 권 정도 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뭐 심화까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기본 문제라도 잘 풀어라. 거의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뭐 진짜 무슨 뭐 4, 5등급, 7등급 이런 받는 학생들이 아니라 2, 3등급 받는 학생들도 실제 그러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심화까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은 중고등학교 때 선행을 열심히 해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수학이 심화보다는 선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수학 교육에는 심화가 없다. 결국 그냥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위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첫 번째와 일맥상통하죠. 두 번째는 수학은 누적 학문이다. 누적 학문이기 때문에 누적될수록 내가 지식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 입시 제도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선행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입시를 많이 성공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심화보다는 선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것은요, 선행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까먹었는데 뭘 벌써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선행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